건강한 삶을 위한 지침서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포근해지면은 이 춘곤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때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짧은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이 몸을 깨우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기운 내시고 활기차게 오늘 하루 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우리 건강 식구들 이 자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기운이 넘치네요. 네, 봄이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자,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도 기운차게 힘차게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건강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팩트체크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알려줘요 닥터스. 오늘의 주제는 현대인들의 고질병입니다. 바로 속쓰림인데 네. 속이 이렇게 많이 쓰린 증상 두 분도 뭐 많이 경험을 해봤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네. 기분 좋을 때, 네. 네. 우울할 때, 네. 슬플 때 이럴 네. 때마다 그냥 이제 매운 거를 찾다 보니까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응급실을 네. 1년에 4번 정도 갔던 기억이 있어요. 속이 쓰려가지고. 네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떡볶이 국물을 종이컵을 받아서 막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야. 근데 이제 속 쓰린 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네.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 좀 자제를 하고 있죠. 네. 사실 저는 흔히 말하는 맵찔이라서 매운 맞다. 음식을 시도도 잘 안 하는데 예. 네. 최근에 벚꽃 축제 했잖아요. 네. 이때 갔더니 부스에서 터키 아저씨가 케밥을 팔고 계시던데 오. 네. 한국인 맵게 하시길래 조금 했는데 이 캡사이신을 얼마나 때려 박으셨는지 잘 먹는 줄 알고. 그것도 그래요. 모르고 먹었다가 예. 제산제 달고 살았습니다. 아유, 네. 너무 힘들었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MC님도 네. 속쓰림 자주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도 예전에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네. 쓰린 속을 부여잡고 아침마다 해장국을 찾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예. 요즘엔 그런 생활에서 많이 탈출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정도의 속쓰림은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속쓰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것 아닌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넘기거나 아니면 태욱 씨처럼 뭐 제산제 먹고 그냥 넘기는 그렇죠. 경우도 흔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내 속이 쓰렸던 게 위산 과다 때문인 건지 그러면은 위산은 왜 많이 분비되는 건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거 오늘 첫 질문으로 좀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오늘의 닥터스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양창헌 원장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속쓰림 과연 위산 과다 때문인가요? 알려줘요. 닥터스. 예,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속쓰림은 위산 분비가 과다, 정상, 부족일 때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벽은 점막의 방어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위산 과다가 되어도 속쓰림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산 분비가 너무 과도하게 된다든지 오랜 시간 위점막이 위산에 노출되면 속쓰림과 이장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뇌 손상, 뇌 종양, 뇌압 상승 등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미주신경이 자극되어 산분비가 증가된 경우나 심한 화상으로 체액의 손실로 인해 위점막 혈류량이 감소로 위점막 보호장벽이 약해진 경우나 또 가스트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는 종양으로 인해 위산 분비가 증가해서 속쓰림, 위 십이지장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위산 분비가 정상이어도 식도 점막 자체가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궤양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위산 분비가 저하된 경우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위에 오래 남아 있게 되면은 소화불량이 유발되고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막 자체가 또 내장 과민성으로 위산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속쓰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속쓰림은 위산의 절대적인 양보다는 위산과 점막 상호작용, 방어벽의 붕괴라든지 신경학적인 예민함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속쓰림이 단순히 위산 과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사실입니다. 네. 단순히 그냥 위산이 정상이거나 적을 때도 속쓰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속쓰리다고 함부로 제산제 먹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속이 뭐 안 좋다, 쓰리다 이렇게 표현을 좀 단순하게 하는데 네. 사실 뭐 속이 아픈 것도요. 네네. 위치나 증상이 참 다양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네. 맞아요. 어떨 때는 윗배가 아플 때도 있고 오. 아니면 아래서부터 쭉 올라와서 음. 목 쪽이 신물 올라와서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예. 네. 또 어떨 때는 명치가 답답할 때도 있어서 이게 참 맞아요.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소화기관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속쓰림 유형별로 그 원인이 참 다양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실 저도 이게 너무 궁금했던 게 네. 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윗배가 좀 이렇게 뭐 쓰리다 어.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계신데 이제 네. 뭐라 그랬냐면 주변에서 너 뭐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배고픈 거를 속 쓰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네. 이랬었는데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위장 질환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떤 그 위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복일 때 윗배가 아프고 쓰리면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그 원인이 아주 많겠지만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윗배가 쓰리고 아플 때는 일단 소화성 궤양을 의심해 봐야 되고, 소화성 궤양은 발생 위치에 따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발병 기전도 다르지만은 음식을 먹었을 때 통증이 언제 나타나는가에 있어서 대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위궤양은 위점막의 방어기전 장애로 생기지만 주로 식사 직후 한 15분에서 30분 지나면 명치에 타는 듯한 둔탁한 통증이 생깁니다. 이는 섭취한 음식물이 직접 위궤양을 자극해서 생기며 음식물에 의해 분비된 위산에 의해 2차적인 자극을 받게 되어 통증이 생깁니다. 반면에 십이지장 궤양은 주로 위산에 의해서 궤양이 생기며 위장관이 텅 비어 있는 공복 상태, 즉 식후 2~3시간이 지났거나 야간 수면 중에 명치 끝을 쥐어짜는다는 통증이 옵니다. 십이지장 궤양의 경우 식사 후에 음식에 의한 위산의 중화로 일시적으로 속쓰림이나 통증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 이름은 비슷한 질환 같은데 증상은 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에 발생하는 질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바로 위궤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이게 위 점막이 좀 움푹 파이고 손상되는 그런 증상인데 생각보다 이 위궤양 많이들 겪고 있죠. 네. 찾아보니까 위궤양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 중 1명이 아이고.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그런 흔한 질병이었고요. 네. 네.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요? 아까 이제 증상을 얘기해 주셨죠. 심할 경우에 피를 토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사실 실제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당사자는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정도면 아프기도 얼마나 아플까 싶은데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매운 걸 너무 좋아하니까 네. 나 매운 거 계속 먹어도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매운 음식 때문에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요. 근데 매운 음식은 저는 맵찔이라서 예. 잘 모르겠고요. 들어보니까 스트레스가 또 위에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스트레스 받으면 속 쓰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기억이 나는데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라는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궤양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 그래요. 자, 위궤양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닥터스에게 한번 정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또는 매운 음식이 위궤양을 일으키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린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적으로 매운 음식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나 위궤양을 유발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캡사이신이 점막 감각신경을 자극하여 혈류량을 늘리고 점액 분비 촉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한 스트레스와 음주, 흡연이 위 십이지장 질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노에시드 노얼서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으나, 즉 사안이 있어야지 궤양이 생긴다는 개념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위 십이지장 궤양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으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군 감염과 관절염이나 두통 때문에 먹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와 아스피린 등의 장기 복용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스트레스나 매운 음식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지만은 위궤양의 주범은 바로 따로 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두 분도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성인 2명 중에 1명이 이 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사람 사이에 전염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궤양의 중요 원인이었다는 걸 덕분에 알게 됐어요. 네. 네. 왠지 떡볶이 국물 원샷 할 수 있어서 안심하고 계시는 것 약간 같은데. 매운 거 먹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네, 그렇다고 또 맵부심 마음껏 부리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이게 그렇죠. 또 맵고 네. 자극적인 음식이 위에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건강한 식습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 응급실 이제 더 이상 안 가고 싶기 때문에 매운 음식은 좀 줄여보도록 하고요. 그래요? 그나저나 이렇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가지고 있거나 또 위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은요.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걸 놔두면요. 암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허, 오,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이 궤양이 반복되면서 여기 헐었던 자리, 아팠던 자리가 낫고 반복되고 이게 계속 가면서 네. 뭔가 이 자리에 암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요. 예. 일리 있는 그런 걱정일 것 같은데 일단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닥터스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궤양이 오래 계속되면은 암으로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함께 불러보죠. 네. 알려줘요. 닥터스! 아닙니다. 순수한 양성 위궤양이 시간이 지난다고 곧바로 암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궤양으로 인한 만성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암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궤양이 발견되면 치료 전후에 반드시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양악성 유무를 감별해야 합니다. 악성 위궤양도 약물 치료로 완치된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궤양이 재발하기도 합니다. 치유와 재발이 반복되는 경우에 악성으로 진단되기까지 여러 번 조직 검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조직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위궤양 방치하면은 출혈이나 천공 등의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속쓰림의 다양한 원인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속쓰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평소 생활하면서 가장 막 서러워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두 분 아십니까? 서러워지는 순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닐까요? 뭐요? 맛있는 최애 음식들이 진수성찬인데 있는데? 못 먹을 때. 아이고. 네, 못 먹을 때 너무 서러울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이 저 빼고 맛있는 음식 먹고 저 그때 아파서 그러니까요. 앞에 네. 흰죽 있을 때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장미연 씨는 항상 그 음식의 진심이니까 역시 예, 의식주가 중요하잖아요. 그 서러움이 가능이 됩니다. 사실 속이 쓰리면은 음식 냄새만 맡아도 막 속이 울렁거리고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아예 굶을 수도 없는 게 네. 이게 아예 막 음식을 안 먹으면 속이 더 오. 쓰리지 않나요? 근데 주변에는 그런 분도 계세요. 이게 음식 냄새만 맡아도 네. 속이 답답해지고 명치가 아픈 게 싹 올라와서 네. 어느 정도냐면 식사 시간 다가오는 게 두려워질 정도라고 그래요?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밥을 먹고 나서 더 아픈 거는 뭘까요? 그거야말로 위산 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밥 먹는 게 고역이란 분들을 대신해서 닥터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쓰려서 밥 먹기가 두렵습니다. 대체 이유가 왜 그런 걸까요? 밥을 먹을 때나 먹은 직후 속이 쓰린 경우 역류성 식도염을 강력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원인은 하부식도 관략근 조절 기능 약화로 위산이나 위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서 생깁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가 부풀어 오르면서 위와 식도 사이를 조여주는 하부식도 관략근이 일시적으로 느슨해집니다. 게다가 밥을 먹고 나면 음식이 바로 내려가지 않고 위장 상부에 일정 시간 머물렀다 내려갑니다. 이때 위장 상부 쪽에 아주 산도가 높은 산주머니가 형성되어 약간만 복압이 올라가거나 트림을 하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되어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증상은 전형적인 증상과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명치에서부터 가슴뼈 뒤쪽으로 따라 목으로 치밀어 오르는 속쓰림과 산역류가 있습니다. 비전형적 증상으로는 만성기침, 흉통, 목의 이물감, 쉰 목소리, 치아 침식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흉통의 경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심장질환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이는 식도와 심장이 척수신경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만성기침의 경우 원인 진단이 늦어져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위가 속이 쓰리고 아프다면은 위식도 역류 질환,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 현대인들 참 많이 겪고 있는 질환이죠. 네, 또 한 기사에서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선진국 질환이다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왜요? 이 서구 국가들에서 유병률이 3에서 40% 정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꽤 흔한 질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요. 근데 두 분 그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 네.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오. 걸린다고 합니다. 아하. 네. 왜 그럴까요? 원인이 스트레스, 음주, 흡연이잖아요. 그렇죠. 또 생각을 해보면 네. 남성들이 음주도 흡연도 많이 하니까 네. 원인을 너무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네. 합니다. 일리가 있는데요. 네, 네. 제가 또 정확한 이유 하나 알려드리도록 오, 하겠습니다. 네. 저랑 같이 사는 저희 집에 남자가 있잖아요. 네. 같이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밥 먹고 좀 이렇게 산책하거나 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소파에 가서 아하. 바로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우리 두 분은 안 그러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가끔 식사요. 그렇죠. 태욱 씨는요? 솔직하게 네. 그게 삶의 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여러분 밥 먹고 바로 이렇게 눕는 게요. 바로 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예은 씨가 확신에 차서 분노에 차서 지금 이렇게 무조건이에요. 이거 네. 정답입니다. 확언을 해줬는데 이 말이 맞는지 확인을 우린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은 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식도 역류 질환에 걸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걸릴 수 있습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임신, 비만, 복수나 타이트한 옷으로 인한 복압 상승이나 위배출 지연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부식도 관략근 압력을 감소시키는 달고 기름진 음식, 과식, 카페인, 술, 탄산음료, 약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비만한 사람은 복부 압력 증가로 위산 역류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후 최소 3시간은 눕지 않는 게 좋고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역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잘 때 자꾸 역류가 일어난다면 상체를 15도 정도 살짝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때 머리만 높이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성분들 잘 들으셨죠? 네.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절대 안 된답니다. 안 됩니다. 그래요. 저녁에 퇴근해서 맛있는 밥 먹고 배부른 상태로 소파에 탁 엎어져서 땡플릭스 너튜브 보는 게 삶의 낙이었는데 네. 저는 스트레스를 풀고 있지만 우리 식도는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밥 먹고요. 음. 산책 30분 정도. 요즘 또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네, 맞아요. 산책을 네. 하면 소화도 잘 되죠. 네. 혈당도 안정적으로 되죠. 역류성 식도염까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식후 산책 강추할게요. 그래요. 일단 걷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속이 쓰리고 아플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먹어서 속을 진정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많이들 떠올리는 음식이 바로 뭡니까? 우유입니다. 우유. 오. 저 우유 진짜 좋아합니다. 네.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고 제가 또 맵찔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매운 거 먹을 때 위가 아플 때 우유 먹으면 뭔가 한꺼풀 코팅되는 느낌? 맞아. 약간 보호막 베리어가 딱 생기는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네. 네. 그래서 떡볶이 집에도 우유 파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매운 거 먹고 속이 막 이렇게 불날 때도요. 우유 한 잔을 싹 마셔주면은 실제로 위 벽을 좀 보호해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그런 우유에 관련된 믿음, 그게 사실인지 이번에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커스 좀 알려주시죠. 속이 쓰일 때 우유를 마시면 진짜 속이 괜찮아지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유가 하얀 색깔이라 제산제와 비슷하게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유의 단백질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우유의 약알칼리 성분은 쓰린 속을 일시적으로 달래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 산반동 현상으로 위산 분비가 증가하여 속쓰림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우유가 위에 도달하면 우유에 든 칼슘, 카제인 성분 등이 위산과 펩신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우유와 약을 같이 먹는 분들이 계신데 우유 속의 단백질과 칼슘이 위장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약의 산도 조절 기능을 교란시켜 약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제산제에는 칼슘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유 역시 칼슘 성분이 풍부하여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우유 알칼리 증후군이 생길 수 있으며 이때 구토나 어지러움, 잦은 소변, 신장 결석이나 심부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은 미지근한 물과 함께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도 아주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커피 자체가 산 분비를 굉장히 촉진시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좋고 그렇다면 속이 더 쓰리게 되고 이런 결과가 오게 돼요.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흡수에 장애를 주는 건 맞는데 우유만큼 그렇게 장애를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저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질환에 있을 때 카페인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카페인 자체가 위산 분비를 아주 촉진시키기 때문에. 와, 진짜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저는 우유가 내 위를 이렇게 막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하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요. 우유의 배신이고요. 믿는 우유에 발등 찍힌 그런 기분입니다. 태국 씨 네. 아시겠어요? 아쉽습니다. 너무. 네. 그래요. 물론 좋은 우유고 우유는 뭐 완전 식품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은 속쓰림을 달래는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유를 먹을 수도 없고 음. 이 위가 아프고 속 쓰릴 때는 무조건 약만 먹어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속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가방에 제산제 하나씩 꼭 챙겨 다니던데 사실 그게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가방에 있거든요. 오늘 가방에 오늘 가지고 가방에 왔잖아요. 당장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치유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약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죠. 생각이 들고요. 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를 하면서 고쳐나가는 게 맞지 않나 네.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 특별한 기준이 있으면 참 좋을 것도 같은데 닥터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쓰림이 있다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한번 쓰리다고 해서 무조건 약부터 평생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과식해서 가볍게 역류하는 정도라면은 뱃살을 빼고 야식을 끊고 금연을 하는 등 생활 습관만 철저히 교정하셔도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속쓰림이 있거나 잠에서 깬다면 이때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체계적인 약물 치료를 최소 4주 이상 8주 정도까지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위 12지장 궤양인 경우 의사 선생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단 약으로 해결하다간 큰일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경고 증상이 동반될 때인데요. 예를 들어 최근 들어 6개월 이내에 이유 없이 평소 체중의 5% 이상이 빠진다거나 음식을 삼킬 때 가슴에 걸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나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피를 토하거나 짜장면 색깔처럼 새까만 대변을 보시는 경우입니다. 이건 악성 종양이나 심각한 출혈, 궤양을 강력히 시사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할 게 아니라 당장 병원으로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상부이장과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속이 쓰리다고 무조건 약부터 찾는 일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부터 찾은 다음에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속쓰림이 반복된다면요, 병원을 꼭
찾으셔야겠습니다. 좀 아프다가 괜찮아지겠지 하다 보면요, 병을 키워버릴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오늘 닥터스 말씀 듣다 보니까 평소 생활 습관이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평소에 자극적인 맵고 짜고 단 거 음식 찾는다든지 먹고 바로 눕는 저 같은 분들 무심코 해온 습관들이 우리 위에는 치명적인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속 편해지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죠. 함께 불러볼까요? 네. 알려줘요. 닥터스! 우리가 건강한 위장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지 않는지 일기를 쓰고 가급적이면 이런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후 서너 시간 안에는 절대 눕지 말고 음식은 30분 이상 꼭 씹어서 먹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을 때는 해결을 하시고 급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위장질환은 현대의학으로 충분히 정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보다 환자 스스로 생활습관 교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작은 습관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양창헌 원장과 함께 속쓰림의 원인과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위가 보내는 이상 신호를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 또 모두가 속 편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